안녕하세요. 발송배전 기술사 이승기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네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수변전 설비 단선도의 이해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기술사에 관련된 뭐 고급 어떤 난이도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 학생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일반적인 전기 업무를 하는 분들도 제법 이런 이 수변전 설비, 뭐 흔히 단선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문의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각 어떤 설비들에 대한 어떤 사양 선정하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수면전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은 조금 내용을 복잡하게 그려온 것 같지만 뭐 실제로는 뭐 우리 일반적인 수변전 설비에서 변압기 그냥 두 대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00kV, 1500kV 뭐 합쳐서 한 2500 정도 되는 그냥 수변전 설비를 그냥 이제 임의적으로 좀 가져왔고요. 이 설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우려고 자꾸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외우지 않고 조금은 좀 이해하면서 이 도면을 바라보면 좀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는데요. 제가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변압기가 한 대, 뭐 이렇게 두 대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변압기 한 대, 두 대가 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요거 두 대를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일단 변압기 한 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대로 좀 확장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선도를 바라볼 때요. 보통 이거를 외우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외우나요? 대부분 외우라고 그 언급을 드리면 우리 그냥 통상적인 그 기존에 있던, 지금은 이제 내선 규정이 아니죠. 내선 규정은 이제 사라지고 전기 설비 규정 KC로 이제 넘어왔는데, 뭐 그냥 예전에 있던 내선 규정을 좀 기준한다면 내선 규정 뒤에 부분에 보면 단선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표준 단선도라고. 그래서 그거를 대충 되게 외운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요. 여기 뭐 LBS 예를 들어서 LBS로 하고 퓨즈로 쓰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 LA가 있고요. LA가 이렇게 있죠. LA 있고 여기에 이제 MOF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외워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소시적에 이 부분을 좀 해봤지만 이렇게 외워갖고 외우는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불과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1일이 채 안 갑니다. 1일이 채 안 가고요. 뭐 일주일 간다는 건 언감생심이고요. 일주일 가려면 거의 매일같이 해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조금 이해하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면을 그릴 때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은 좀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알려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그 전반적인 단선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할 때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수변전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면 무엇보다 변압기입니다. 제가 여기 변압기부터 그리겠습니다. 변압기에 대한 뭐 결선은 일단은 좀 빼고요. 뭐 델타니, Y니 뭐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빼고요. 그냥 그 저기 변압기라고만 좀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변압기를 선정을 할 때 뭐를 기준해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하게 되나요? 어떤 걸 기준해서? 일단 변압기 용량 선정을 하려면 요 밑에 제가 부하 용량을 좀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용량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변압기 용량이 선정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 부하 용량을 통해서 변압기가 선정이 되었다고 좀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고 뭐 우리 전력 설비가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러니까 100%의 어떤 신뢰성을 갖는다. 신뢰성을 갖는다. 그럼 신뢰성을 가지면 차단기라는 게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완전히 불필요합니다. 그럼 신뢰성이 100%다. 그럼 우린 뭐가 있으면 돼요? 여기 변압기가 있고요. 트랜스포머가 있고 또 뭐만 있으면 돼요? 100% 신뢰성이면. 우리는 한전으로부터 전력 설비를 서비스 받는 개념입니다. 뭐 사실은 전기 요금을 전기세라고도 표현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전기 요금이죠. 우리가 세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금입니다.
서비스 받는 그런 에너지량을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돈을 한전에다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금이에요.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뭐 전기를 그냥 무상으로 주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금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책정을 해서 한전에다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뭘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계기용 전압, 아니 계기용 변성기 또는 계기용 변류 또는 계기용 말이 잘 안 떠오르네요. MOF에 보면 CT와 PT가 같이 있죠. 제가 지금 갑자기 한글로 하려니까 좀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CT 변류기, PT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기용인 거죠. 근데 계기용으로 우리가 한전하고 그 관계를 볼 때 이게 MOF의 어떤 정밀도 등급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오차가 상당히 크다면 한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MOF에 대한 정밀도 등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0.1 1%, 0.3%, 0.5%, 뭐 이 정도 되는 등급 오차의 어떤 MOF를 많이 채용을 좀 합니다. 뭐 일단 오차 얘기들은 조금 나중에 좀 보더라도요. 일단 MOF가 있죠. MOF가 있고 요 후단에 뭐가 붙나요? 후단에 우리가 가장 많이 그냥 보는 거는요. 일단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전력량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킬로와트 메타가 그러니까 전력계가 아니죠. 전력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뭐 얼마를 썼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300kg 썼니, 뭐 한 달에 500kg 썼니, 400kg 썼니 할 때 사실은 그게 킬로와트가 아니라 뭐예요?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300kW 아워를 썼는지 또는 400kW 아워를 썼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요금제도 조금씩 누진제로 좀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대로 납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력량계가 하나 들러붙고요. 또 하나 뭐가 붙나요? 여기 DM. 우리 흔히 얘기하는 DM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최대 수요 전력계를 뜻합니다. 최대 수요 전력계. 그럼 최대 수요 전력계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전하고의 요금 산정을 할 때 어떤 사용된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한 15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요금이 산정이 됩니다. 최대 전력을 그만큼의 어떤 하루 중에 가장 최대로 쓴 그 기본 그때 그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요금에 플러스 이제 사용량이 알파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전력 요금으로 한전에서 정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루 중에 사용된 어떤 최대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메타가 우리가 최대 수요 전력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가 붙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전력량계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무효 전력, 유효 전력, 전력 양계, 뭐 무효 전력 양계, 뭐 주파수계, 볼트미터계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전하고의 어떤 요금 체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신뢰 조금 말이 길었는데요. 100% 신뢰성을 갖는다. 100% 신뢰성을 갖게 된다면 우린 뭐가 있으면 되나요? 100% 신뢰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실상. 그러고 밑에 뭐만 있으면 돼요? 이제 부하 총용량. 여기 조금 더 제가 크게 좀 그려볼게요. 여기를 조금 더 길게 뽑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요. 자, 그럼 이런 상태만 되면 사실은 큰 무리가 없어요.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요것도 제가 살짝 좀 다시 한 번만 좀 그려보고, 여기가 좀 제가 그리려는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가 좀 짤짤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되고요. 자, 그럼 100% 신뢰성을 갖는다면 사실은 이런 도면만 있으면 될 겁니다. 실제로는. 뭐 여기에 까만색으로 그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도체가 되는 거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도체만 되면 되는 거고요. 뭐 MOF 전력량 있고 변압기만 있으면 돼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반 단독 주택용은 변압기가 필요가 없죠. 제가 그냥 기준하는 거는 수변전 설비가 좀 들어가야 되나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여러 세대가 있는 이런 어떤 공동주택들을 기준해서 도면을 좀 작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실제 수변전 설비 개통에 완전히 100% 신뢰성을 갖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뭐예요? 100% 신뢰성을 못 가지면 그럼
우리가 가장 가혹한 사고가 또 뭐예요? 이때 또 단락 사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단락, 쇼트라고 하는 이런 사고들입니다. 그럼 이 단락 사고나 쇼트 사고가 사실 무서운 이유는 이런 거죠.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제가 뭐 200볼트로 그냥 잡겠습니다. 계산의 편을 위해서.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요. 우리 벽면에 들어가는 콘센트 하나 보겠습니다. 그냥 콘센트 200볼트로 받고 여기는 0.15의 저항이 있는 걸로 보고요. 실제로 여기는 부하가 있습니다. 콘센트 부하니까 여기 그냥 부하가 2A짜리 부하가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2A짜리 부하도 뭐 작은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뭐 2A짜리면 여기 한 100옴 정도 대충 될 거고요. 2A 쓰다가 여기가 단락이 됐습니다. 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콘센트 2구짜리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확 꼽았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땐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단락 전류의 크기가 200 나누기 이게 임피던스 의미가 없어지죠. 의미가 없어지고 0.15만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A 정도가 나오고 정상적인 노멀한 전류 우리가 부하 전류라고 하는 거 얼마였어요? 2A. 2에서 얼마로 된 거예요? 2000A. 그럼 열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열이 얼마나 되냐면 1000배가 아니고요. 2A에서 2000A가 됐기 때문에 2000A가 됐기 때문에 I 제곱 RT를 기준하면 얼마가 된 거예요? 이건 제곱배가 되고 여기는 시간하고 저항값은 그냥 공통분모니까 생략을 하더라도요. 뭐에 비례해요? 전류의 제곱. 그럼 2의 제곱, 2000의 제곱. 몇 배예요? 100만 배입니다. 공이 6개 들러붙는 100만 배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열이라 하더라도 100만 배만큼의 열이 더 흐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이 작게 흘러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가 단락을 만든 순간에 그냥 전선이 홀랑 타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막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이 앞단에 차단기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누전 차단기가 되든 M72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 차단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이고 여기가 잘못됐네요. 오늘 그냥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다시 좀 그려보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차단기가 있는 겁니다. 차단기가. 제가 차단기 모양 따라 안 그리고요. 그냥 차단기라고 이렇게 그냥 좀 그려놓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22900이기 때문에 여기는 V12가 쓰이는 거죠. 여기는 그 저압단 제가 여기는 임의로 좀 잡아 놓겠습니다. 22900에 0.38로.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ACB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어떤 형태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실상은 원래 우리가 사고라는 거는 이런 이음매 부분, 이런 이음매 부분이 또 가장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보통 이런 부분들에서 하기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단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차단기가 있으면 좋은 거죠. V12가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V12 안 쓰고 뭘 써요? 이걸 안 쓰죠. 안 쓰고 뭐 쓰는 거예요? 이거 안 쓰고 이렇게 이거 안 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LBS 제가 LBS라고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퓨즈가 이렇게 좀 사용이 되는 거죠. 제가 LA는 지금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일단 LA는 조금 이따 보고요. 이렇게 좀 도면이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LBS하고 여기 퓨즈 대신에 실상 모두 가능한 거예요. V12 써도 아무 무리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게 있는 거죠. 퓨즈 같은 경우는 단락사고가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면 그냥 아무런 뭐 주위에 도와주는 장치가 없어도 그냥 얘는 저기 차단이 돼버리는 거니까 완전히 녹아서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작업자가 그 단락사고가 났을 때마다 다시 갈아 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V12는 그렇진 않죠. V12는 상당히 좀 편하게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사고 제거한 후에 사후 조치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V11 그 투입을 하면 되는 거죠. 스위치 넣어서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V11 쓰는 것도 좋지만 뭐 퓨즈도 나름의 또 장점이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V11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나 이런 거는 LBS 퓨즈가 조금 더 싼 거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 V12, ACB 또는 여기 LBS 퓨즈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런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V10이라는 건 어때요? V10이라는 거는 V10, A12는 자체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A12의 경우에는 자체 계전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 경우는 좀 빼놓고요. 그냥 외부에서 무조건 검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검출하기 위한 그 우리가 기기를 뭐라고 그래요? 보호 계전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보호 계전기, 보호 계전기라고 얘기하죠. 제가 밑에는 그냥 PR이라고 적겠습니다. 프로텍션 릴레이라고 하는 걸 좀 적어놓겠습니다. 프로텍션 릴레이, 보호 계전기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럼 보호 계전기 동작을 하려면 전류 또는 전압을 검출해야 됩니다. 그럼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게 우리가 뭐예요? CT가 있고, CT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계전기로 들어가고, 또 뭐가 있어요? PT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림이 뭐예요?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내선 규정에 여러 가지 50번 계전기, 51번 계전기, 27 계전기, 59 계전기 등등을 그냥 별도로 다 나열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했던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이거 뭐예요? 그냥 디지털 릴레이로 좀 표현했다. 그럼 실제 보호 계전기 뭐예요? 과전류 계전기 중에 순시, 과전류 계전기 중에 한시, 27은 저전압, 59는 과전압, 이런 계전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수변전 설비에 대한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러다 보니 더 편안한 건 뭐냐 하면 ACB도 어때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때요? CT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이 어때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어때요 지금? 똑같죠. 다만 틀린 건 뭐만 틀려요? V12의 기호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그려주는 거죠. 여기는 뭐 물론 인출형 기준에서 한 거고, A12는 어떻게 그려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그리죠. 이렇게는 그냥 기호가 틀릴 뿐이지 사용되는 그런 그 어떤 전체적인 컨셉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그냥 사각형으로 좀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일부러. 나중에 틀린 건 뭐만 틀려요? 기호만 틀립니다. 기호만. 이렇게 내용을 좀 바라보면 우리가 단선도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V12 대신에 LB에서 그냥 퓨즈가 쓰인 것 뿐이지 다른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좀 지워보고요. 아이고. 이거는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시 좀 그려보고요. 퓨즈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기 단선도나 이쪽에서 그린 거나 어때요? 요 한 부분만 좀 볼게요. 내용이 어때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한 부분에서 만약에 그 변압기가 두 대라면 이렇게 그려지만 한 대였으면 여기 있는 이런 차단기가 또 필요가 없겠죠. 그냥 MOF와 직결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단선도를 되게 좀 쉽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도면을 좀 바라보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밑에는 어때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통상. 요것도 제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차단기를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차단기들은 뭐예요? 전부 다 대부분 MCCB가 들어가죠. 일반적인 수배전 설비에서는. 물론 대형 플랜트에서는 여기에 ACB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단 MCCB를 그냥 통상적인 건축 전기 설비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전기 설비로 쓰이는 부분의 MCCB입니다. 그럼 MCCB의 장점은 뭐예요? 그냥 자체 검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CT나 PT가 쓰이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만 이게 이제 뭐 전동기가 쓰이면 여기에 각종 EOCR이나 EOCR에 해당되는 어떤 그 개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덧붙이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지만 단락 보호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것만 본다면 그냥 MCCB가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여기도 대형 전동기가 붙으면요 이게 용량이 되면 MCCB 안 하고 그냥 ACB 붙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 플랜트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여기는 뭐 일단 예외적인 건 좀 빼고요. 그냥 일반적인 건축 전기 설비에서 MCCB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CT, PT가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설비가 그러니까 간단해지죠. 설비가.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CT, PT가 더 붙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그냥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가 뭐가 있느냐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거의 다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보통의 CT 같은 경우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어때요? 1차 권선은 이 메인선이죠. 2차 권선은 어때요? 2차 권선하고 1차 CT도 실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어때요? 정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분리. 그러니까 여기는 요건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아이고, 좀 지워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CT의 경우에는 CT 2차 측에 퓨즈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CT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CT의 변환비를 따질 때는요. 우리가 뭐 100대 5, 200대 5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CT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권선의 이쪽에다가 2차 측을 단락을 시켜 놓으라고 하죠. 근데 PT는 단락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CT는 단락을 시켜 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CT 쪽에는 사실은 2차 측의 단락 전류라고 해봐야 크지 않은 전류가 흐릅니다. 뭐 5A가 전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퓨즈라는 것은 필요 없고 다만 뭐만 들어가요? 여기에 CTT만 들어갑니다. CTT는 뭐예요? 단자대. 단자대 쓰는 이유는 요 운영자가 아니고요. 이 보호계정기를 이제 테스트하거나 요거는 좀 빼겠습니다. 테스트하거나 이 보호계정기를 조금 조작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단자대를 개방을 하고 여기다가 물론 이쪽은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러고 나서 개방한 상태에서 이쪽에서 이제 보호계정기를 뭐 제어하거나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PT는 어때요? 여기에 모두 들어가 퓨즈 들어가고 1차 PT 1차 2차 전부 다 퓨즈 들어가고요. 여기가 칸이 좀 좁아서 그러는데 요 앞단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똑같이 요 부분에 뭐가 들어가요? PTT도 들어가는 거죠. PTT도 뭐예요? 역할이 여기에 사용되는 각종 보호계정 요소 또는 뭐 전압계 또는 뭐 전력계, 전력량계 등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탈릭용으로 쓰지 않는 한전하고 동관계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용도의 어떤 참고만 하는 그 각종 전력량 뭐 이런 걸 검출할 때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테스트하거나 또는 뭐 보호 계정을 테스트할 때 여기에 PTT에다가 또 요거를 개방하고 여기다 걸고 사용을 하는 거죠. 뭐 VCB가 이러면 ACB 쪽에 있는 CTPT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CTT 여기 뭐 있어요? PTT. 아이고 PTT. 물론 이 앞단에는 PT가 아니죠. 퓨즈가 있고요. 여기 있는 1차 측에도 뭐가 있어요? 퓨즈가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선도를 볼 때는 다 그 단선도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불필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 씁니다. 일단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상 쓰는 경우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단선도를 바라보면 훨씬 더 쉽게 단선도를 좀 바라보고 이해하고 외울 수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드린 이 방법대로 이 도면을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머릿속에 오래 남기도록 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LA가 좀 존재를 하는 거죠. LA 왜 있어요? 여기에 당연히 뭐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케이블이 물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케이블에서 바깥쪽에 있는 어떤 전봇대, 전신주 쪽으로 나가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케이블이죠. 여기까지는 케이블로 이렇게 나갔다가 요 밖으로 뭐가 있어요? 전봇대가 이렇게 전신주가 이렇게 좀 존재하는 거죠. 전신 쪽으로 뭐예요? 얘는 이제 가공선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가공선에 뭐가 와요? 낙뢰가 빵 때릴 수 있고 그 낙뢰가 이 손해계통에 영향 미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여기에 LL을 붙이는 거죠. 물론 요 전신주 쪽에도 뭐가 있어요? 낙뢰로부터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피레이가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피레이가 존재하는데 여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바로 앞단에 또 요 피레이를 하나 더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 단선도를 바라보시면 상당히 쉽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아주 요건 그냥 놔놓죠. 요걸 놓고 요걸 옆에 가서 한번 좀 설명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려볼게요. 지금 변압기 있죠? 변압기가 어디 있어요? 양옆에 있습니다. 다만 차이 뭐예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V10이 있죠? 여기에 뭐 있어요? V10이 있죠. 그렇죠? 밑에 뭐 있어요? A10이 있죠. 요거 A12, 요거
V12. 좌우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요거 CT, 요거 PT. 여기 뭐 있어요? CT, PT. 여기도 마찬가지로 CT, PT 다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얘는 CTT. 요거는 CTT. 요거는 뭐예요? PTT. 뭐 있었어요? 여기 CTT, PTT, PTT, CTT 다 있죠. 그리고 앞단에 있는 요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퓨즈. 요거는 이제 22,900에 쓰이는 퓨즈를 요 모양으로 그냥 그린 거고, 여기는 이제 190 또는 110V용 퓨즈 그릴 땐 통상 요 모양으로 그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개념적인 걸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그냥 동일하게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2차 측 어때요? 뭐 그 변압기 2차 측 이쪽에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사실은 요 그림들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 그리는 어떤 그 발주처 기준이나 도면 그리는 어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좀 달라지는 경우는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동일하게 그렸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컨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내용을 보시면 되고, 양옆은 어때요? 똑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 있어요? 이거는 M72. 그러니까 어때요? 도면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게 되게 쉬워집니다. 다만 이쪽 그림은 뭐예요? 두 개가 있다 보니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개소가 고장 발생이 나면 여기서 끊어주지 못하면 어디서 끊어요? 여기서 끊죠. 그럼 전체가 어떻게 돼요?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V11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때요? 요 V11 안 쓰고 요 위치에다가 CTPT 다 이거 싹 다 빼버리고 대신 뭐 써요? 그냥 퓨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퓨즈나 COS 쓰는 경우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설계의 관점 또는 발주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따지는 거, 고려하는 거, 또는 뭐 운영자들이 고려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고려가 돼서 사용이 되는 거지. 뭐 퓨즈는 맞고 COS는 맞고 뭐 V10은 맞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단선도를 좀 바라보시면 조금 더 쉽게 바라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모두 있어요. 또 LA도 있고 LBS 있고 퓨즈 있고 DM 우리가 최대 수요 전력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력 양계 있고 MOF, CTPT가 이렇게 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MOF의 경우에는 MOF 제가 내부 그림만 하나 좀 그려 볼게요. 이걸 좀 간단히 그려보면 PT가 있고요. 여기 CT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단자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자대가. 그래서 여기가 요즘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려진 요 빨간색 요 부분이 사실은 MOF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예요? 뽑아내서 외부로 가는 거죠. 뽑아내서.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단선도로 바라볼 때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이해하기 좋게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그냥 한번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살짝 깨끗하게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그려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는 순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변압기 먼저 그리고요. 변압기 먼저 그리고 그리고 뭘 그리나요? MOF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MOF 그림 뭘 그렸어요? 여기에다가 뭐 킬로와트아워. 저는 일단 킬로와트아워부터 좀 먼저 그리겠습니다. 뭐가 순서 상관없습니다. 여기 DM 메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어붙입니다. 조금 길게 해서 그리실 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저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결선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결선은 일단 그냥 우리는 델타 Y 결선이라고 좀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델타에 직접 잡지 우리 흔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일단 MOF 2차 측에는 V12가 좀 존재를 하고요. 제가 요 도면은 그냥 기호에 맞추지 않고요. 개념적인 것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ACB가 있습니다. ACB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PT가 있고요. 여기 CT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뭐가 있어요? 프로텍션 릴레이가 있습니다. 프로텍션 릴레이. 여기도 뭐가 있어요? PT가 있고요. CT가 있습니다. 조금 길게 빼볼게요. 이것도 프로텍션 릴레이.
딜레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MF가 아니죠. M70이죠. M70. 이것도 뭐 숫자는 제가 임의로 그린 겁니다. 때에 따라서 뭐 2개, 3개, 4개, 5개 많아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MOF 윗단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LBS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퓨즈가 있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마지막에 제가 그랬던 LA가 이렇게 좀 존재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케이블이 있고, 케이블과 이런 도체, 이 부분 다 사실은 도체죠. 이거 일반적인 우리 도체입니다. 그 아마 판넬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그냥 동도체가 그냥 연결 부위가 돼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한 거예요? 케이블 헤드로 케이블 연결을 시킵니다. 이거는 케이블. 그렇죠.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거죠. 케이블 형태가 나가서 밖으로는 이제 전신 이제 이쪽 편에 똑같이 그리고요. 케이블 있고 밖으로 이제 뭐가 나가요? 여기 이제 가공선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PT 1차와 2차에 뭐가 있어요? 퓨즈가 존재를 합니다. 퓨즈. 여기도 퓨즈.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PTT. PTT. 여기는 뭐가 있어요? CTT. 여기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여기는 PTT, 여기는 CTT.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여기는 M70. 어때요? 그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생각만큼. 이렇게만 보시면 제가 하나짜리로 그렸지만 나중에 두 개, 3개 변압기가 있을 때 어떻게 그리면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을 여기서 요만큼을 뚝 띄어갖고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복사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복사 앤드 붙여넣기. 영어로도 알려드릴까요? copy and paste.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선도라는 거를 아주 쉽게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넬을 좀 그려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까 그릴 때 변압기를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뭐예요? 변압기를 상시 기준으로 판넬도 이렇게 하나 잡아 놓습니다. 변압기 기준으로. 그럼 뭐예요? 그리고 나서 조합단. 조합단에 뭐 모선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모선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제가 모선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모선 포함 안 한 걸로 뭐 그려지는 경우도 있죠. 이 전체가 컴팩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러고 나서 MCCB가 이렇게 있죠. MCCB로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부하 쪽으로 케이블이 여기 있는 이 케이블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요. 판넬로 보면 VCB가 있고 여기 PT가 있는데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PT의 경우는 22900용 PT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기가 좀 큽니다. 근데 아까 여기 있는 저압용 PT의 경우는 요 크기가 좀 작고요. 여기 있는 PT는 제법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그릴 때 PT까지 같이 가는 경우는 없고요. 여기를 VCB에서 여기 PT까지 자릅니다. 잘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상적인 어떤 하나의 판넬인 거고요. 이쪽은 그 22900 중에 이게 아니라 그냥 PT로 변성한 저압 190 또는 110V 정도가 되기 때문에 110V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여긴 저압인 거죠. 그래서 이게 VCB 쪽으로 넘어오고요. PT는 어디로 돼 있어요? 통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MOF 따로 하나 그리고 MOF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LBS 퓨즈 그리고 뭐죠? LA가 제가 이렇게 그냥 좀 그림을 옆으로 그려서 하는데 이렇게까지 그냥 그림이 되는 거죠. 이게 통상적인 어떤 수배 전반입니다. 변압기 한 대일 경우. 두 대일 경우 어때요? 변압기 두 대만큼 요거를 이제 분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그랬지만 실상 여기까지 어떤 거예요? 요만큼을 이제 분리해서 하나 더 갖다 놓고 하나 더 갖다 놓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요 사이에 저건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대가 되면 하나 중간에 좀 들어오고 지금 이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를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판넬 변압기 한 대인 경우에 하나 판넬 사이즈 몇 개예요? 판넬이 몇 개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 정도가 기본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개 사이즈면 얼마나 될까요? 전체가. 뭐 이것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뭐 개당 한 1000mm 우리가 변압기 같은 경우는 물론 더 되죠. 더 되긴 하는데 그냥 대충
1000mm 정도 봐도 7m 이상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간적으로. 대략 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설계하거나 운영하거나 또는 뭐 공사를 할 때 기본적인 컨셉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판넬이 몇 개 더 붙일 거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거를 굳이 막 어려운 계산을 안 하더라도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필요하겠다를 머릿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여기 7개에서 7m라고 한 거는 그냥 판넬만 들어가는 거 얘기한 거고요. 양옆으로 하면 못해도 10m 이상은 나와야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라도 좀 고려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단선도를 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단선도의 이해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이 단선도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전격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기본적인 사양 이런 걸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선정하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